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즐거운 또 독서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또 책을 가지고 오늘 또 독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작가 소개를 이제 하자면은 이제 아툴 가완디라고 미국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제 인도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윤리학과 철학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 뭐 하버드 보건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현재 하버드 의과대학과 보건대학 교수,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외과의이며 뉴요커지 전속 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책도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요, 많은 이제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타임지가 선정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10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또 2015년 영국에서 선정한 세계적인 사상가 5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대학교에서 윤리학 철학을 공부했고, 또 이제 의과대학을 또 해가지고 박사학위, 또 공중보건학 또 이제 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 또 이런 저술 활동을 해서 하여튼 사상가로서 어떤 또 이렇게 이름을 떨친 그러한 저자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랑 이제 뭐 저자 소개는 마치고요. 뭐 책은 뭐 하여튼 제목처럼 우리의 죽음, 의사의 현직 의사죠. 아버지도 의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직 의사로서 또 경험 그리고 또 그 자기 이제 친척이라든지 이제 하여튼 자기 환자들의 어떤 것을 대면하면서 죽음에 대한 것을 또 현직 의사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쓴 그런 책이어가지고 상당히 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논의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쉽게 재미있게 사례 중심으로 써서 이해하기도 상당히 좀 쉬운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뭐 저자 소개 및 작가 소개는 끝마치고요. 지금부터 이제 에, 이 책을 읽은 소감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쌤 얘기해 네, 주시죠. 예.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틀 가완다 지음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또 죽음에 비슷한 걸 책을 해가지고 왜 딱 죽을 것인가를 또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책을 읽어보니까 뭐 철학서적인 죽음은 어차피 오는 것이다. 이런 철학적이고, 그러니까 뭐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마음적으로 뭐 철학적인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이론적이고. 근데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니라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례 중심이고 체험 사례 중심이라서 쉽고 음 제가 지금 요양보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하고 되게 겹칠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잘 알아들었어요. 약을 같이 섞으면 어지럽증을 가고 그분들이 발이 아플 때는 발을 어떻게 발이 제일 중요하고 발을 이렇게 뭐 발이 상처가 안 난다 그런 거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하는 일하고 너무나도 잘 겹쳐갖고 이해가 잘 됐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요양보사가 없나 봐요. 아무튼 요양보사 하는 일을 거의 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고, 제일 큰 위험이 낙상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지만, 낙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위험 신호이다. 몸의 어떤 부분인가. 그걸 꼭 찾아내서 치료를 해야지. 안 그러면 낙상으로 인해서 큰, 그, 다치는 것도 뇌졸중, 뭐, 중풍이라, 다치는 것도 다치는 거지만,
그 이상의 뒤에 낙상을 왜 했을까? 그걸 알아야지만 병을 찾아내서 고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제가 한 번을 다 못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앞에 200페이지까지만 읽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아무튼 노인병 전문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새롭게 와닿았어요. 이런 의사가 우리나라에는 노년내과라고는 들어봤어요. 정희용 교수라고 있는데 노인병 전문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의사가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와닿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뭐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이 쓴 책을 한번 전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죽음의 개념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죽음의 개념을 이제 세 단계로 이제 얘기를 했더라. 뭐냐면 첫 번째는 밖에 못 나가면 죽은 거다. 외출을 못 하면은 그것은 이제.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화장실을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데를 이제 거동을 못 해가지고 화장실 못 가고 뭐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죽음이고, 세 번째 죽음이 이제 그 못 먹으면은 이제 죽음이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아, 정말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정말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고, 뭐, 벌써 그런 것부터 이제 죽음을 대비해야 되는구나.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존엄한 죽음 자체에 좀 철학적인 내용을 여기는 많이 담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존엄스러운 죽음이 뭐냐. 우리가 하여튼 뭐, 어떤 자세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 이미 이제 죽음이 이제 가까워지는 임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뭐, 노화가 대부분이고, 이제 뭐 또, 노화만 되고 끝난 건 아니잖아요. 병도 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것도 하나의 노화의 과정이라고 보더라고요. 젊은 사람은 뭐 그런 게 아니지만은, 나이 든 경우에는 암이라든지 그런 불치병도 하나의 노화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것을 무슨 불치병으로 해서 막 거기에 골몰하다 보면은 결국 어떤 존엄스러운 죽음을 결국 잃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하여튼, 어떻게 정말 죽음을 맞이할까 나는 그런 걸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여기 있는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한 가지 하여튼 뭐, 자기 이제 아버지도 의사인데, 결국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자기도 의사고 자기 아버지도 의사인데 막 같이 고민해요. 뭐 수술 그러니까 모든 그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이제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이걸 과연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뭐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이게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결국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뭐 잘했다 이제 저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그 과정을 볼 때, 와,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그때 순간순간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더 이어가야 되고,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현직 의사고 아버지도 의사고 두 사람이 의사인데도 그 판단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예. 그리고 맞아요. 뭐, 잘한 것도 있고, 또 미스한 것도 있고, 심지어, 그런다는데, 야, 우리는 과연 정말 어떻게, 예, 정말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퀘션 마크를 한번 이렇게 음, 생각해 보게 되는 하여튼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이상 뭐 제 또 책 소감은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교에게 감동적인 글을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희쌤 좀 좋은 내용 좀 소개해 예. 주시죠. 첫 번째로 이제 독립적인 이게 몇 파트로 나뉘었어요, 얘가? 지금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1번, 독립적인 삶에서 의료인들의 어, 책임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23페이지에 뭐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삶이 끝나기,
끝나가는 걸 경험해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의료인들이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아는 거지만 병원에 가면 지금 암 4기입니다. 암 2기입니다. 수술 안 하면 3개월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다음 수술 끝나고 나면 항암 8차 합니다. 8차 1차를 하고 나면 또 이제 괜찮아지면 괜찮았지만 또 안 좋으면 2차로 또 쉬었다가 5차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뭐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할 경우에는 머리 빠지고 이런 건 대충 얘기해 주지만 아주 이제 상세히 뭐, 인간다운 삶을 못한다. 인간으로 존엄성을 잊어버린다. 이 얘기를 길게 해주는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그렇게 길게 붙잡고 막 인간의 존엄성을 잊어버리고 머리카락 빠진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 일일이 이제 의사선생님 얘기 안 해주고 대충 짧게 짧게만 얘기해 주죠. 아이고 그걸 선택하시든지 그거는 자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수술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의료인들의 책임이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자.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환자니까 돈 하나 한 명 수술하면 뭐 1,000만 원 이런 식의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 그다음에 이분이 노인병 전문인데 이번에 전공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노인병 전문의 수가 노인병이란 병 전문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암 전문의, 뭐 내과 전문의,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렇게 합동해서 하지 한 사람이 노인병을 전문으로 보는 거는 같지 않아요. 노년내과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숫자가 줄고 있고, 노인들은 한 가지, 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30가지, 15가지 병이 있는데, 한 40년 된 이상 병을 가지고 의사에게 오니까 의사가 이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노인병을 고칠 수는 없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그 미국에서도 미국 10년 전에 책을 지었는데 미국에서도 노인병 전문의가 자꾸 줄어들고 있대요. 한 수가 주는 게 아니라 병원 자체가 50개씩 60개씩 자꾸 없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8페이지에 보면 의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여기 책에 보니까 아침에 밥을 뭐 먹었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지냈지? 약 먹는 것도 잘 알겠죠? 한 40분을 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또 보니까 무엇으로 식사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고 간식을 뭐 먹고 점심을 뭐 먹고 저녁을 뭐 먹는지 이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노인병 전문의는 이 정도로 돼야갖고 한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막 세세하게 전부 다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적 뭐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육신적으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걷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이게 치료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 책이 내가 아까 말했지만, 뭐, 어떻게 죽을 것이가가 아니라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바꾸고 싶다 그랬잖아. 이거 어떻게 죽을 것이가 하면 책을 읽고 싶다가도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 저도 별로 안 읽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의사가 세세하게 물어봐야 된다. 세세하게. 대충 물어보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예. 음, 이제 저도 이제 한 군데 또 소개하자면요. 이제 1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서두에 있는 내용인데요. 현대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삶을 더 오래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나이 들어 죽어가는 과정은 의학적 경험으로 변질되었고 의료 전문가들이 손에 맡겨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다룰 준비가 놀라울 정도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현실이 대체로 주목받지 못하는 까닭은 삶의 마지막 단계가 점점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하여튼 이제 문제점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
어떤 이 죽음에 대해서 의료진한테, 의사한테 이제 모든 걸 맡기고 있는데 의사들은 죽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어떻게 하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직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존엄한 죽음이라든지 어떤 죽음의 문제를 맡기는 게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를 더 어떤 불행하게 어떤 사람을 더 결국 이제 불행한 상태로 이제 몰게 된다. 이제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잖아요. 결국 이제 뭐 과잉 진료라는 거죠. 어차피 자연스럽게 돌아가셔야 되는 건데 돌아가지 못하게만 하려고 의사들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이게 서로 맞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하여튼 뭐 의사에게 맡겨서만은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그러면은 그래서 하여튼 뭐 죽음에 대해서 일단 좀 새롭게 하여튼 시작하게 됐는데 예. 하여튼 뭐 현대는 이제 우리 과학적으로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죽음을 자꾸 어떤 회피의 대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음, 결국 죽음은 어떤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어떤 이런 마음을 이제 같이 갖고 또 죽음은 또 어떤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건 또 철학적인 문제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제 우리가 올바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또 단순히 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철학적인 문제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또 그런 철학적인 것까지도 같이 이제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어떤 올바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비참한 죽음이라는 게 자기만 비참한 모르는데 가족까지도 다 비참해지는 거죠. 뭐 경제적인 건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정신적인 황폐함도 같이 따라가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막 같이 자살하고 그러는데 그걸 방조하는 거죠. 어쩌면은 이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의료 체계가 그런 어떤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 되고 사람을 어떤 도탄에 빠뜨리는 그러한 것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의사도 당연히 안 지고 그렇다고 사회에서도 뭐 어떤 뭐 치료가 하지 않고 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일단 법 쪽에서도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생명 경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막 죄를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서려고 하는 곳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개인은 개인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것이 하여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적인 현상이고 하여튼 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인쌤 또 뭐 다른 것 좀 얘기해 주시죠. 아,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저는 앞에 부분을 읽다 보니까 앞에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진할머니라는 분이 이제 병원에 의사한테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도 의사인데, 자기가 노인 전문의가 아닐 때, 그 의사의 노인을 진료하는 것을 허락을 받고, 이제 환자들한테 허락을 받고, 같이 옆에서 진료하는 것을 구경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할머니라는 분이 그 밑에 있는 그 다른 분의 의사한테 왔는데 그분도 의사 선생님도 의사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지난번 이야기 40분 동안 골고루 아침에 뭐 먹냐, 점심에 뭐 먹냐, 뭐 간식은 뭐 먹냐 물어보더니 맨 마지막에 거의 다 와가지고 양말을 벗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양말을 이렇게 벗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꼭 양말을 벗어야 되나요? 신발과 양말을 벗어달라 좀 의아했는가 봐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 네 하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블루다오 가장이에요. 블루다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양말을 벗으려고 이제 그 할머니가 엎드리니까 그 힘들었나 봐요. 벗기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제 발을 갖다 보니까 양말을 이제 도와줘서 이제 신발을 벗고 또 양말까지 벗었는데 묶어서 이제 발 뒤꿈치 발가락 사이사이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양말 만져가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 발을 남의 발은 약간 좀 찝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도 발을 열심히 보고 양말을 또 신는 걸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이 진할머니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왜 그런지 이제 물어봤더니 다른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온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는 어 허리가 아프고 구부리질 수가 없어서 몇 주 동안 발을 못 씻어가지고 엉망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로 양말을 벗어보라고 했을 때 몸의 상태를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거는 다 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에 상처가 조금 나서라도 하면 그걸 낫지 않으면 그게 썩어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발을 막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심한 사람은 신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신고 다니는데 발의 감각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계속 당뇨병이 아니라도 이제 이 스님을 굉장히 예리하고 통찰력이기 때문에 발을 꼭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게 참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위험은 낙상이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한 번 넘어지고 그래서 이사 왜 넘어지지 했더니 또 두 번째 넘어져서 나중에 보면 이제 다른 병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음, 철학적인 그런 뭐 죽음이 오시니까 우리는 뭐 어차피 뭐 한 번 태어난 인생 뭐 죽어야 된다. 뭐 몇십 년 살았으니까 우리 감사함으로 살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물론 그런 책이 내용이 조금은 있겠지만 주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좀 더 건강하게 잘 살펴서 의사 선생님과 환자들 다 자기 몸을 잘 살피고 잘 살펴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약만 주는 약만 먹고 막 대충 살면 안 되고 주는 약도 이렇게 세 개, 네 개가 넘어갈 때는 그게 서로 막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어지럼증을 유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네 가지 이상 되면. 물론 두 가지 약도 합치면 잘못되면 어지럼증 할 수 있는 약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 의사들은 보면 한 의사가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 물론 의사도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성분을 조사해갖고 이거하고 겹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보는 의사가 있을지 같은 방향 같은 쪽으로는 아는데 자기가 모르는 쪽에는 만약에 내과 의사 선생님과 내과 뭐 이런 과가 다를 때는 그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할머니가 이제 5가지 약을 이제 복용했는데, 같이 먹으면 알고 보니까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이 있고 탈수 증상이 있어서 할머니 입을 봤는데 완전히 팍지 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 약을 이제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지지 않게 어지럽지 않게 하고 물도 좀 많이 마시게 하고 그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환자는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미국의 그 시스템을 40분 이상씩 보고 우리나라 아직까지 40분 이상씩 뭐 환자가 없으면 몰라도 보기가 힘든 상태잖아요. 그죠? 한 10분 보면 많이 보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부러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할머니가 먹는 걸 보니까 빵 한 조각, 뭐 한 조각, 뭐 이렇게 주스 한 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단백질을 더 섭취하라고. 그래서 어 중간중간 더 뭘 먹도록 권유를 했어요. 그 의사가 얘기하면 환자들 말 잘 듣거든요. 그랬더니 1년 뒤에 왔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이제 발을 잘 보고 잘 이렇게 설명을 몇 가지밖에 안 해줬는데 포인트를 그분은 그렇게 많이 뭐 암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1년 뒤에 왔는데 오히려 건강해졌고 1kg가 더 늘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저기 좋은 사례로 꼽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뭐 이상입니다. 예. 또 이제 218페이지 이제 하나 벌써 얘기하면 그까지 갔어요? 예. 218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율성의 가치는 자율성이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책임감 체계에 달려 있다. 자율성은 우리가 일관성 있고 분명한 각자의 개성, 확신, 관심 등에 따라 자신의 삶을 구체화할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자율성은 우리가 남에게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며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러한 권리 체계가 허용하는 한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스스로 자율성을 갖기 때문이죠. 뭐 어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것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아프니까 노화는 반드시 이제 병을 동반하니까 아프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 최대한이죠. 존중하는 방향에서 모든 의료 체계라 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의료가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자율성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뭐 의료 지원을 받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 사람의 욕구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욕구와 여기 그 욕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의 어떤 그런 의료 서비스가 지원이 돼야지 의료 서비스 욕구는 전혀 어떤 요구하지 않고 응? 아니, 본인은 이제 그만 생을 하직하고 싶다는데 어떤 그런 의료 서비스가 돼서는 이제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사와 환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환자의 가족 간의 문제도 또 되거든요. 어떤 환자는 여기서 이제 그만 중지해야 된다. 어떤 가족은. 근데 또 다른 가족은 중지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도 되고 또 환자와 가족 간의 문제도 되죠. 어, 이 환자는 그만하고 싶다. 그런데 가족은 안 되죠. 또 부모님이 아직은 그래도 뭐 어떤 생명이 있는데 어떤 의료를 중지한다? 이건 상당히 진짜 엄청난 어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 판단들이. 그럼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판단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가? 어떤 이것을 이제 여기서 다룰 때 여기서 제일 이제 와닿는 것이 그 환자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그 자율성은 결국 자기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밖에 못 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하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난 밖에 나가서 더 이상 난 삶의 의미가 없다. 삶의 의미가 없는데 더 살 필요는 없고. 또 나는 화장실 내가 가지 못한다. 그럼 난 여기서 하직하겠다.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뭐, 스스로 먹을 수가 없다. 써먹을 수가 없다. 그냥 이런 헛수로 해서 해야 된다. 나는 이것은 삶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각자 그런 자율성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척도를. 그래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의료가 되고 뭐 어떤 이 치료가 이제 병행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하여튼 많이 공감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차니쌤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면서 돌아가신 그런 분을 좀 케어한 적도 있었나요? 돌아가신 분이 1등급을 제가 돌봤어요. 완전히 와상 환자, 누워있는 환자. 그래서 중풍이 와서, 어, 오른,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왼쪽으로 다 못 썼나 봐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제가 이제 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옆으로 빨리 해라. 왜냐면 욕창이 많이 생겨 있었으니까 처음에 갔을 때. 그래서 욕창을 1년 가까이 뿌리고 막 해서 낫게 했는데, 이게 뭐죠? 이렇게 코로 해서 하고 오줌줄 차고 거의 병원이랑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집에 있는 이유가 거기 가면은 잘 이렇게 사람들이 천대이 여길까 봐 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돌보겠다 해서 이제 집에 있고 내가 이제 그때 처음에 할 때 4시간이었거든요. 요양보호사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장기요양보험이 4시간 할 때 4시간 돌보고 나면
어르신이 자기 이제 운동하고 뭐 한의원 갔다가 오시면 그때 이제 할머니가 바톤 터치해서 할머니가 하루 종일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1년 넘게 사시고 의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하면 말을 잘못해서 또 하고 소리를 내고 그래도 1년 가까이 제가 성경도 읽어주고 같이 뭐 얘기는 뭐 그냥 듣기만 들으시죠. 그분이 막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살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하던 거를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됐고, 어, 제가 하는 일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자세히 살펴가면서 어르신들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요양원에 갈 것인가, 뭐 아니면 뭐 요양병원에 갈 것인가, 아니면 또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원에 가면 다 죽으러 가는 줄 알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 근데 여기서 미국에서도 그런가 봐요. 양론이라고 미국에서는 알고 있어요. 여기서 요양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해석을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근데 거기도 이제 미국 사람들도 요양원은 가기 싫어하나 봐요. 10년 전에 보니까. 나는 양론이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또 자주 뭐 가족들이 오고 이래서 양론이 되게 좋은가 보다 생각했더니 이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분도 이제 지망생인데 의사 되는데 뭐 어떤데 자기가 의사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요양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 돈 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자기가 이제 밑에 이제 자기가 전부 다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데 한 번은 이제 시에다 건의를 하기로 했어요. 강아지 2마리, 고양이 4마리, 고양이 4마리도 입을 짝 벌리고 가는 사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수 더 떠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일단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뭐죠? 무슨 새죠? 무슨 새? 새 100마리. 앵무새를 100마리. 앵무새 100마리를 신청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너무너무 의아했겠죠. 이 의사가 미쳤나 이렇게 했겠죠. 근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왜냐면, 어디를 가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게 했나 봐요. 미국은 나는 좋은 줄 알았더니. 미국도 요양원에 자기가 처음 맡아서 갔더니 거의 생명이 전혀 없고 완전히 죽어 있는 그 자체를 사람들은 안 죽어 있고 뭐 거기서도 살아 있고 움직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걸어 다니고 이제 뭐 있을 데가 없어서 dur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많이 아파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도 거의 뭐 활기는 하나도 없고 약만 주는 대로 먹고 요양원이라는 자체가 시간 따져야 되지 아침 일찍 몇 시에 밥 먹어야 되지 몇 시에 약 먹어야지 운동하는 시간 뭐 나오세 갖고 뭐 같이 뭐 체조하는 시간 뭐 박수 치라 뭐 이렇게 다 군대식으로 한마디로 군대식이죠. 감옥이라 마찬가지. 군대와 감옥이 합친 거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죠? 감옥처럼 갇혀있지. 군대처럼 딱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저희 때문에 불 끄니까 주무세요. 불 다 끄면 자기 마음대로 불 또 켜면 안 되잖아요. 혼나잖아요. 와갖고, 아이고, 지금 다른 사람 죽으시는데 불을 꺼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돼. 자기 이제 한 방에 또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죠.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고 또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지. 안 봐도 이제 그부터 이제 죽은 인생인 거, 제2의 죽은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조건 이제, 어, 유학원 노인들에게, 가장, 이제 토마스가 실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유학원 노인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쿠줄 끼고, 오줌줄 찌고, 뭐, 주렁주렁 달고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숨만 붙어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람답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가치를 주는지 자기는 그걸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이걸 이제 시에다가 강아지 2마리, 고양이 4마리 해가지고 앵무새 100마리 진짜 그렇게 온 거예요. 미국이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미국의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니. 그래서 새를 다 이제 한 마리씩 넣어가지고 2마리인지 한 마리인지 앵무새를 각 방에다 다 넣어주고 새 모이도 쓰라 그러고 이제 또 식물들도 또 죽어 있는 거는 조화 같은 거 다 빼고 다 화분으로 해가지고 하고 이제 강아지를 어떻게 했는지 뭐 산책도 이렇게 순수대로 돌아가면서 산책도 시키라 그러고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활기가 찼을 것 같아요. 막 새들이 100마리가 막 계속 앵무새가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어린이들도 뭐 놀러 오게 하고 뭐 이제 지금 짬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제 1대1로 뭐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맺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아 그전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 굉장히 요양을 뒤바꾸는 그런 머리를 토마스가 썼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이제 그게 네, 뭐 이렇게 시가 다 됐어요? 네, 네. 좀
하여튼 뭐 그 부분이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예. 요양원에 아니, 활력을 이제 불어넣었다. 이제 이런 예, 얘기가 예. 아니, 근데 상당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인상적이었습니다. 같아요. 제가 뭐 지금 길게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틀에 박힌 요양원 그 생활보다도 뭔가 색다른 대안이 우리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그걸 예, 어시스트 리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아무도 보호시설에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 완전히 정말 아프면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요양원에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약간 움직이고 독립적인 사람은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좀 완전히 자기 집은 아니지만 자기 방도 있고, 새도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뭔가 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 소감을 함으로써 오늘 또 짧게 오늘은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 예. 30초에 예, 걸려서 소감을 예. 발표하더라고요. 저부터 이야기 이제 못했네. 하자면은 이제 결국 이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안락사를 허용해야 되느냐, 이제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안락사는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 책을 보고 많이 이제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결국 우리는 자기의 자율성을 가지는 어떤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을 때만이 어떤 그런 진정한 존엄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안락사에 대해서 좋게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차니 쌤, 간단하게 예. 주시죠. 저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종교적으로는 아직까지 살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고요.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튼 살인이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기 싫어하고 제일 마지막을 어떻게 제일 보내고 싶으냐면 그 암이 사기라 이러려면 수술하고 병원에 머물 것이지 아니면 집으로 가서 수술하지 않고 아니면 수술만 하고 항암은 안 하고 집에서 내 마음껏 먹고 싶을 대로 먹고 뭐 죽을 때 되면 뭐 진통제 놓으면서 죽겠다. 아니면 뭐 호스피스 제도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할 때 집이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기가 쓰던 물건이 있고 자기